응. 아, 그게 트렌드야? 오, 너가 알려준 트렌드 명심할게. 뭐? 꾸미 딥다. 안녕하세요, 로꾸미입니다. 너무 재밌는 기사를 발견해서 한번 셀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프라다가 21SS 컬렉션부터 로고의 위치를 확 바꿨대요. 그리고 이를 웨이스트 업 패션이라는 신조 트렌드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보통 프라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로고가 조그맣게 있거나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두는, 의류 같은 것도 약간 하단에 두는 추세였는데요.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횟수가 늘고 이렇게 화상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체에만 스타일링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걸이도 2개 막 다 하고 상체는 화장도 하고 꾸몄지만 카메라에 비춰지는 상체 위주로 신경 쓰고 하체는 이렇게 잠옷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인 저는 빨간 립스틱은 비밀 병기, 아이 메이크업이나 피부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해도 빨간 메이크업을 탁 진하게 포인트로 하면 뭔가 어디 자리 갔을 때 매너를 좀 차렸다는 암묵적인 메시지?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화상회의를 해야 되면 그냥 티셔츠를 입었더라도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빨리 찬다든지 항상 가방 안에 주얼리를 좀 갖고 다녀요. 귀걸이나 목걸이. 그래서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너를 표하는 것이 액세서리의 기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웨이스트업 패션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원마일 웨어룩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즉, 집에서 원마일 반경 거리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룩인데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소재의 구김이 적고 부드럽고 좀 사이즈가 넉넉한 의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단어가 과연 의류, 패션 쪽에만 국한된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여자들이 마스크를 많이 끼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헤어 스타일링, 염색을 과감하게 한다던가 뭔가 헤어 액세서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떠오른대요. 사실 요즘 보시면 이런 집게핀 같은 것도 요새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곱창 밴드라고 해서 되게 옛날 것 같은 게 다시 유행이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도 연관시켜요. 사실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굉장히 붐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느낀 트렌드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뭔가 플랫폼에 팔기 규정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마스크에 잇따른 액세서리, 즉 마스크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틈새 시장으로 보면 어떨까?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요. 저는 되게 향을 민감하게 보거든요. 소독이 되는 건 손소독제니까 당연한데요. 약간 건조해지는 것과 이런 알코올 향이 확 풍기는 게 뭔가 이렇게 병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손소독제를 저도 굉장히 찾아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판매하는 타겟이 만약에 젊은 여자 쪽이 타겟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신조어랑 새로운 모습들이 판매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서 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넷플릭스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면서 또 찾아본 게 왜 하필 뭐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구찌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는데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했을까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프라다가 굉장히 그 신여성, 일하는 여성들을 타겟팅으로 한 브랜드고,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이 소재 있죠, 나일론? 가죽이 아닌 소재를 쓰게 되면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 가죽 가방이 지니고 있는 무거움, 그리고 좀 까다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킨 실용적인 명품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럼 미란다 같은 편집장은 일을 하는 신여성이기 때문에 스타일도 놓칠 수 없고 실용성을 놓칠 수 없었던 그런 신여성을 뜻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대학원에서도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컨텐츠가 무의식 중에 대중을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그냥 흡수했던 것들도 내재된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 브랜드에서 어떤 상품을 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이유도 셀러 입장에서는 그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대중들이
그 깊은 메시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원마일 웨어룩이나 웨이스트업 패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아이템에서 한 번 더 메시지를 확인해보고 앞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시대의 흐름,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래식함을 지키고 싶고 본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프라다에서 로고를 크기를 키우고 위치, 시그니처적인 위치를 딱 바꾼다는 건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장의 지표, 증거이기 때문에 셀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이렇게 촬영을 끝내고 옷을 후다닥 갈아입고 상의만 갈아입으면 바로 이제 집에서 입는 홈웨어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재밌으셨길 바라고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생각할 포인트들을 얻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어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왜 악마가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고집했을까? 프라다 브랜드에 대해서 찾아보고 약간 이렇게 모든 행동은 다 연쇄사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